다음은 truth table로 정의된 어떤 함수를 가지고 AND와 NOT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synthesis, 즉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논리 함수가 정의해지면 그것을 논리 게이트로 표현해야만이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단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함수가 이와 같이 truth table로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함수는 출력값 1101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sum of product 형태로 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은 1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것에 해당되는 이런 행을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때 0은 바로 표시하고 1은 바가 안 붙은 형태로 이 변수를 열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전부 AND 형태로 열거되죠. 그래서 요 1은 어디로 갔습니까? x1하고 x가 둘 다 0이죠. 그래서 x1 바 x2 바가 되고요. 여기 있는 1은 x1 바 x2 이거죠. x1 바 x2가 되고요. 여기 있는 1은 x1, x가 둘 다 1이니까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항이 이와 같이 sum of product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여기 있는 not은 not 게이트를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nd는 and 게이트를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or 게이트 하나를 사용을 해서 이 세 개의 and 값들을 묶어주면 되죠. 그것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즉 x1, x2가 먼저 이 게이트로 구현이 되고 x1 바 x2 바가 이 게이트로 구현이 되죠. x1이 바를 거쳤죠. 그 다음에 x1 바 x2가 이 게이트로 구현이 됩니다. 이때 보면은 x1은 바를 거쳤고 x2는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세 개를 OR 게이트로 묶은 것이 이 F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truth table에서 간단히 즉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 truth table에서 직접 나온 이 함수는 최적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유대수의 공리, 정리, 성질을 이용을 해서 좀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x1 바로 먼저 묶어내게 되면은 x2 바하고 x2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AND 되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x1 바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여기 x1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x1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부유대수의 마지막 성질에 의해서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이 되고 수식을 이렇게 줄여놓고 다시 AND와 NOT 게이트로 구현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간단해집니다. 즉 x1을 NOT 시키고 x2를 그것과 OR 시키니까 F 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 함수가 좀 더 값싼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합성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게이트들의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실제 수식을 좀 더 간단히 최적화해서 더 작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고 그런 과정들은 사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CAD 툴들에 전부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CAD 툴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논리 함수를 표현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쓴다 그랬죠. sum of products, product of sums, 즉 곱의 합 또는 합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는데 sum of product 형태는 각 항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에 의해서 묶여지는 항들이 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각 항들을 민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product of sums는 일단 항들이 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전부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항들을 maxterm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즉 민텀은 최소항, maxterm은 최대항, 보통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먼저 민텀의 경우에는 소문자를 이와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으로 쓰고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 m의 경우에는 maxterm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가 이와 같이 0, 1, 2, 3, 4, 5, 6, 7 이렇게 붙게 되고 마찬가지로 maxterm에도 붙게 되는데 이 번호는 행의 번호와 같습니다. 이 행의 번호는 사실 입력에 의해서 입력이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진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1211의 경우에는 7이 되는 거죠.
110의 경우에는 6이 되고, 그래서 이 첨자들이 그렇게 붙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의 특징은 일단 여기서 나타나는 입력의 조합에 있어서 각 입력 변수가 0 또는 1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0 또는 1이 이같이 민텀, 맥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민텀의 경우에는 0의 경우에는 변수에 바가 붙게 되고, 맥섬의 경우에는 바가 안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1의 경우에는 민텀의 경우 바가 안 붙고 맥섬에는 바가 붙습니다. 서로 반대죠.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까요? 민텀의 경우에는 이 세 개의 변수가 각각 AND로 표시합니다. 즉 프로덕이죠. 맥섬의 경우에는 와, 즉 썸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했을 때 보면은 민텀의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는 영역을 표시하고, 맥섬의 경우에는 제로의 값을 갖는 영역을 표시합니다. 실제로 트루스 테이블에서 1의 값을 갖는 경우를 민텀으로 표시해서 그것을 전부 우화로 묶어준 것이 sum of products고, product of sums의 경우에는 트루스 테이블에서 함수값이 0이 되어 있는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맥스텀들을 전부 프로덕으로 묶어준 것이 프로덕 오브 썸즈로, 이렇게 즉 합의 곱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텀은 0값의 영역이고 맥스텀은 제로값의 영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텀하고 맥스텀의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sum of products 또는 product of sums를 이해하실 때 이 민텀하고 맥스텀의 특성들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sum of products, 즉 곱의 합 형태를 살펴봅시다. 먼저 오른쪽에 truth table로 나와 있는 함수를 검토해 보죠. 이때 이를 sum of products로 표시하려면 여기 함수값이 1인 요 4개의 행에 대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물론 민텀으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001의 경우에는 M1이 되죠. 그 다음에 100은 M4가 되고, 101이 먼저네. 101의 경우에는 M5, 그 다음에 110은 M6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와같이 sum of product를 표시할 때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기호는 이와같이 표시할 수도 있고, 이때 첨자만 따로 묶어서 이와같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뒤 연습 문제를 보면은 이런 표기법을 많이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기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결국 1, 4, 5, 6 행에 대해서 1이 되는 그런 함수를 sum of product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를 풀어서 써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때 마찬가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공리, 정리, 성질들을 이용해서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때 x2바 x3를 가지고 여기 두 개죠. 묶어주면은 x1하고 x1 바가 빠져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x1, x3바, x1, x3바임을 묶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x2바하고 x2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1이 되니까 없어져 버리고 이와 같이 수식이 최적화됩니다. 이때 회로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회로를 구현할 수 있고요. 즉 보면은 x2 바죠. 그 다음에 x3가 AND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3 바하고 x1이 AND 돼서 그것이 5화된 것이 함수값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가 구현됨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전체 비용을 살펴보면은 게이트 수가 하나, 둘, 세 개고, 인풋 수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또 있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죠. 8개를 전부 합치면 13개가 전체 비용이라고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게이트 수만 따져보지 않고 인풋 수도 같이 따져본 이유는 이와 같은 NOT 게이트가 이런 AND 게이트보다 좀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자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해서 어떤 회로가 좀 더 싸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roduct of Sums 형태를 살펴볼까요?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우리는 주로 Sum of Products를 사용을 하고 Product of Sums는 비교해서 설명할 때 한두 개의 예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Product of Sums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에 대한 인버전을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Product of Sums를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함수값이 0이 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함수 f에 대한 인버전을 구해봤더니 0번째, 2번째, 3번째, 7번째 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duct of Sums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인버전된 함수를 한 번 더 인버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 f가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 전체에다가 인버전을 시킨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각각의 먼저 낫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낫이 여기 4개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아가 전부 AND로 바뀌었죠. AN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드몰간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각각 민텀에 낫을 취한 것을 살펴봅시다. 이 민텀에다 낫을 취하면 이와 같이 맥스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표를 가지고 한번 각 민텀을 낫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해당되는 맥스텀으로 바뀌게 되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시그마는 많이 배웠죠. 시그마는 어떤 합을 표시할 때 유용하게 쓰였는데 여기 파이는 어떤 부분은 생소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그마랑 거의 비슷한데 더하는 것 대신에 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와 같이 M0, M2, M3, M7을 전부 다 곱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와 같이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시그마로 했을 때 덧셈을 연결했듯이 이 경우에는 곱셈을 이와 같이 열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첨자만 빼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법칙들을 적용을 하면은 이와 같이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요. x1하고 x3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x2바하고 x3바를 묶어내게 되면은 각각 나머지 부분 x2하고 x1이 사라져서 이와 같이 회로가 줄어듦을 알 수 있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합을 OR 게이트로 표현하고 여기 있는 곱을 이와 같은 AND 게이트로 표현해서 회로가 구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한 번은 sum of product로 또 한 번은 product of sums로 회로를 구현해 봅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sum of product 형태는 1을 중심으로 구현을 하게 되고 product of sums는 0을 중심으로 구현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를 최적화하지 않고 그대로 sum of products 또는 product of sums로 구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각각의 1이 이와 같은 AND 게이트로 표현됨을 알 수 있고 이를 다시 OR 게이트로 묶어서 최종 함수 F로 나타낸 것이 sum of products 구현입니다. 반면에 product of sums의 경우에는 같이 0을 전부 OR 게이트로 구현하고 그것을 다시 AND 게이트로 product이죠. product을 만들어서 최종 함수 F로 나타나는 것이 product of sums입니다. 두 개 나타내는 기법에 대해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제는 사실 three-way light control이라고 했는데 어느 큰 방이 있다고 해봅시다. 큰 방에서 스위치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가지고 등불을 켤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세 스위치를 가지고 등불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각 스위치를 반대로 위로 향해 있으면 아래로 한다든지 또는 아래로 향해 있을 때 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반대로 동작시켰을 때 켜진 상태에서 꺼지거나 또는 꺼진 상태에서 켜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회로를 구현한 것이 이 three-way light control입니다. 즉, 이 지점에서 켜고, 이 지점에서 끄고, 또는 이 지점에서 끄고, 이 지점에서 켜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회로죠. 실제로 이 회로는 이 세 변수의 exclusive OR 형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exclusive OR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x1, x2, x3의 exclusive OR로 표현된 그런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회로 중에 하나인 멀티플렉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플렉서의 입력은 S1하고 X1, X2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력은 X1하고 X2고 S1은 이 두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트루스 테이블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S가 0인 경우에 X1이 출력에 나타나게 되고요. S가 1인 경우에는 반대로 X2가 출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것을 수식으로 쓰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또한 이 수식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때 먼저 S바하고 X1으로 묶어내게 되면은 X2바하고 X2가 남게 되고 마찬가지로 S하고 X2로 묶어내게 되면은 X1바하고 X1 두 개가 남게 돼서 이 두 개가 모두 1이 됨으로써 없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이 수식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S가 0일 때는 X1이 F에 전달되고 S가 1일 때는 X2가 F에 전달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트루스 테이블을 좀 더 줄여진 형태로 바꿔본 것이 여기 B 그림에 나온 겁니다. 즉 S가 0일 때는 X1이, S가 1일 때는 X2가 출력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멀티플렉서를 표현하는 게이트 모양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 X1, X2가 SA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S가 0일 때는 X1이 F로 전달이 되고 반대로 S가 1일 때는 X2가 F에 전달이 되는 그런 함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여기 있는 수식에서부터 아래 그림과 같은 AND와 NOT 게이트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S가 0일 때는 여기가 1이 돼서 X1이 F로 전달이 되고 반대로 1일 때는 여기가 1이 돼서 X2가 F에 전달이 되도록 함수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 함수와 논리 회로, 즉 논리 게이트로 구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정에서 합성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했고요.